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중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영경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8강으로 화지진 그리고 지화 명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심중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지진 지화 명이에요. 그야말로 땅 위에 불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지화 명이는 거꾸로 네. 땅 밑에 불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뜰 때는 예. 화지죠. 그렇죠. 예. 불이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거. 해가 질 때는 지화죠. 불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지진 하는 거, 진은 나아갈 진, 그러니까 아침 해가 떠올라서 태양이 하늘로 그냥 이렇게 힘차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지화 명이 하는 거, 명이는 어둠이 깨졌다. 그런데 땅 속으로 불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빛이 사라진 시대다. 그러니까 저녁 아침 시절하고 또 저녁 황혼이 깃드는 그런 때 두 개를 놓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침에 지금 희망이 부푸는 그런 시절이다 그러면 저녁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고요의 때 또는 시대로 말하면 절망의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예. 과연 희망의 시대는 우리가 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 절망의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희망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 화지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구절입니다. 화지진, 진, 강후, 용석, 마변서, 주일, 삼접.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진은 나아감이니 강후가 왕에게 말을 많이 바치고 낮에 3번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대 그 왕과 제후의 관계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시절이 지금 문왕에 쓰고 공자가 쓰던 시절이니까 항상 봉건 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봉건 시대죠. 봉건 영주하고 왕하고 관계인데 화지진 하면 이렇게 지금 좋은 왕이 나타났다. 예. 그래서 국군이 지금 왕성하게 올라가는 태평 시대가 됐는데 그래 태평 시대라고 하는 거는 봉건 제후들하고 왕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가지고 서로 간에 화기애애한 그런 때니까 그런 때의 모습을 지금 강후가 이렇게 왕을 해마다 이제 왕이 찾아와가지고 3번을 만난다. 주일을 낮에 3번을 만난다 그 말인데 그 말은 그만큼 사이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와서 이제 인사하기 와서 만나고 두 번째는 해마다 이렇게 예물을 갖다 바치면 왕이 또 예물을 주고받는 그런 의식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우리 영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는 그런 때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낮에 3번이나 왕과 제후가 3번씩이나 만난다 그런 그렇죠.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게 태평성대 같은 상징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왕하고 신하고 사이좋게 그렇습니다. 화목한 그런 시대가 되면 그런 그때가 되면 태평성대가 아니냐. 태평성대의 그렇습니다. 모습을 지금 그렸다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고대 봉건 시대지만 태평성대의 모습은 왕과 신하.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경향에서도 네. CEO와 밑에 임직원이 그렇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예. 자주 만나고 소통을 해야만 네. 태평성대가 온다. 그렇습니다. 딱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단활 진야. 쉽게 설명하면 단활 진은 나아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출지상 순일여 호대명 유진이 상행 밝은 태양이 땅 위로 솟아나니 모두가 순정하여 밝은 빛을 드러낸다. 만물이 유순하게 나아가고 위로 올라간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구절 같습니다. 예. 다음 구절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 강후 용석 마번서 주일 삼접야. 그래서
강우들이 왕에게 말을 많이 바치고 낮에 3번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예, 자연으로 말하면 이 아침 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침 네. 해가 올라갈 때는 만물들이 다 싱싱하게 막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그런 때잖아요. 네. 이제 시절로 말하면 봄철이고 때로 하루로 말하면 아침이고 예. 이제 그렇게 또 나라로 말하면 태평성대로 왕도 올라가고 제후도 이렇게 자꾸 발전하고 그런데 그 제후는 왕을 만나가지고 왕의 뜻에 순종하고 이렇게 근데 그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고 그 철인 왕이다. 그래가지고 철인 왕이 나타나서 제후들이 다 그 왕을 존경하고 왕한테 순종하는 그런 때야말로 이상세계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이렇게 부드럽게 풀려서 자꾸 모든 백성들의 기운도 자꾸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화지진 근데 땅도 부드럽고 불도 부드럽고 그래서 불 기운으로 따뜻한 기운으로 땅이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풀려가지고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때를 지금 화지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예. 상징하는 게 화지진입니다. 예.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 화지진의 마지막 구절. 상활, 명출지상, 진, 군자의 자소명덕. 쉽게 설명하면 상활, 밝은 빛이 땅 위로 솟아오르는 것이 진의 모습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서 스스로 밝은 덕을 빛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빛낸다. 예. 네.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 국군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제 태평성대 그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평성대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 수 있나? 그랬을 때 훌륭한 거기에 깨어있는 아니면 아주 지도자가 깬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철인 왕 깬 지도자 훌륭한 정말 리더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각자가 군자가 그렇습니다. 각자 자소명덕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밝혀서 명덕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게 대학에 보면 대학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대학 지도 제 명명덕 자기 속에 있는 소가를 밝히는 거 밝히는 이게 가장 핵심이다. 네. 그래서 자소명덕 요게 지금 이게 화지진 이런 태평성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소가를 소가를 길러야 되죠. 기르고 밝히는 거 자기 속에 있는 지성, 덕성, 감성, 영성 이런 어떤 소질들을 다 밝혀가지고 과학자도 되고 철학자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종교인도 되고 이렇게 다 자기의 소질을 길러서 명덕을 이렇게 밝히는 거 이렇게 그렇게 힘써야 우리 세상이 그런 이상세계가 그런 태평성대가 오지 않겠나. 네. 지금 그 화지진 그 태평성대를 네.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소명덕. 명명덕. 내 예. 안에 있는 얼빛을 이렇게 속알을 갈고 닦아서 빛내야 된다. 여기 네. 지금 핵심이 자소명덕이 아주 가장 중요한 유명한 말이죠. 자소명덕. 스스로 힘써서 자기 속에 밝은 빛을 밝힌다. 네, 덕을 밝힌다. 명덕한다. 네, 밝힌다. 명명덕이다. 명덕을 여기서는 소명덕 이렇게 말했죠. 예, 자소명덕. 자소명덕.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지진에서는 네. 결론적으로 태평성대지만 네. 자소명덕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명명덕에 이르는 것이 우리 군자들이 할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입니다. 지화명입니다. 네. 지화명이는 그야말로 해가 지는 그런 모습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빛이 이제 꺼졌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한 번 더 아까 화지진하고 지화명덕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막 그 좋은 왕이 나타나서 태평성대가 이루고 모두 국군이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 불이 꺼져버렸대요. 불이 꺼져버렸죠. 거의 그 성인이 없어져 버리고 의인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둠이 시대가 어두워졌다. 악한 세상이 됐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그래 이제 그 지화 명의를 갖다가 또 명의라는 말에 어둠이 깨졌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 됐다는 뜻, 빛이 사라졌다는 뜻.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두운 속에서 밝은 명이 어둠을 깨뜨리고 더욱 빛나게 됐다. 그런 역설도 또 맞습니다.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시대가 어두워지면 내 속에 있는 지혜도 감춰야 되는 그런 어둠의 시대다. 그런 뜻도 있고 또는 그 어둠 속에서 더 우리는 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 빛을 가지고 어둠을 깨뜨릴 수 있다. 이런 뜻까지 우리가 같이 겹쳐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는 시대적인 어둠이라는 뜻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빛을 감추고 은둔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빛이 그 어둠을 이겨나간다. 그렇죠. 이런 세 가지 뜻이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구절씩 읽으면서 지화 명의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명의 이간정. 쉽게 설명하면 명의는 밝은 빛이 사라져 어두운 시대다. 어둠의 고난 속에서 바르게 처신함이 이롭다. 그렇습니다. 네. 빛이 꺼졌으니까 어둠이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악한 왕이 나타났다. 악한 왕. 어둠의 왕이 나타났다. 악한 왕이 나타났다. 네.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예를 몇 가지 드는데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은나라 때 말기에 은나라 폭군 하면은 주왕이라고 하는 거죠. 은나라 말기에 주 왕이라는 폭군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기자라는 우리 기자조선에서 기자라는 분은 자기를 숨기고 왕을 피해서 노예가 돼서 그냥 숨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주나라를 세운 문왕은 또 유리란 감옥에 갇혔다 그런 때를 지금 명의라 이렇게 고난, 하는데 그 명의가 되면 의인들은 간정 한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인격을 자꾸 더 갈고 닦아서 빛나는 그런 그래서 명의는 자기 그 어둠 속에서 자기 빛을 계속 더 드러내는 때다 이런 뜻으로도 지금 번역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구절은 맹자에도 같은 구절이 있고 성경에도 큰 사람을 만들려면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간정이라는 거는 한없는 고난이 오지만 그 속에서 기자 그렇습니다. 문왕처럼 자기를 가다듬고 자기의 지조를 지키고 미래를 대비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이 그 간정 그 고난 속에서야말로 정말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그 빛이 더욱더 속 안에서 빛을 더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단왈 명입지중 명이 내 문명이 외유순 이몽대란 문왕이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단왈 빛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명이라 한다. 안으로 진리의 빛을 간직하고 밖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큰 고난을 지고 간다. 문왕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 아까 기자가 한 것처럼 문왕도 이번에 이제 문왕 이야기가 이제 문왕하고 기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왕이 이렇게 자기가 지혜를 속에 지혜가 있지만 그걸 다 감추고서 문왕 주왕한테 폭군한테 그저 순종하고 내 안으로 진리의 빛을 간직하면서 겉으로는 늘 순종하고 겉으로는 유순하게 이렇게 처신하다가 그래도 결국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곤란을 이렇게 고난을 겪었죠. 근데 문왕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뭔가 그러면 바로 주역을 번역했다는 거야. 그래서 문왕이
이 주역을 갖다가 풀이를 이렇게 하여서 그야말로 문왕이 진리의 왕이 됐다. 진리의 왕이 됐다. 그런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문왕도 그렇게 주역을 쓰는 그 진리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명의라고 하는 고난을 받는 때야말로 중요한 때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에서 명이라는 거를 완전히 문왕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 인류에게 진리가 되는 주역을 그 번역하고 그거를 해설해서 후손들에게 또 물려줌으로써 자기도 그 간정,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지조를 지키면서 미래를 대비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간정 회기명야 내난이 능정기지 기자이지입니다. 기자이지입니다. 기자이지. 기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기자이지입니다. 여기는 또 기자가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발음을 지키면 그 밝음을 감추는 것이다. 고난을 안으로 삼켜 그 뜻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 기자가 그렇게 했다. 지금 계속 기자와 문왕 얘기가 나옵니다. 설명해 주시죠.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문왕은 감옥에 갇혔는데 문왕이 감옥에 갇힌 것은 문왕이라고 하는 그 어진 현명한 사람이지만 그 밝음이 땅으로 감옥이라고 이제 땅이라고 생각해서 땅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면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그 어둠을 갖다가 이렇게 감추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기자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노예로 신분을 노예로 숨겨가지고 노예로 살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어려운 속에 책을 냈는데, 그때 기자가 했던 것은 또 뭔가 그러면 홍범구주를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쭉 전해 내려온 홍범구주를 다시 그 문왕도 마찬가지로 쭉 전해오던 그 주역을 갖다가 정리해서 한 거고, 이때 기자도 홍범구주가 옛날부터 오던 홍범구주랑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다시 잘 정비해가지고 책을 써낸 사람이 기자다. 그래서 기자가 또 그런 훌륭한 철인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상활 명입지중 명의 군자의 리중 용회이명. 쉽게 풀겠습니다. 상활 밝은 빛이 땅속에 들어간 것을 명이라 한다. 군자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임할 때 자기를 감추고 세상 사람들을 밝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와 명이 이 꾀를 보고 군자는 무엇을 어떤 지혜를 얻는가 그럴 때 리중 이렇게 대중에게 임할 때 이렇게 씨알들한테 임할 때 용회이명 그랬습니다. 용회이명이라고 하는 게 회하는 게 그 밝음을 감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회명 아까 나왔죠. 해명이라고 용회이명. 그러니까 노자는 이거를 화광동진이라고 그랬죠. 자기 빛을 누그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띠끌과 함께 어울려서 산다. 흔히 말하듯이 너무 똑똑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똑똑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그런 이제 그 교훈을 군자는 이걸 통해서 배운 이 지금 기자라든지 아니 문왕을 통해 가지고 정말 군자가 큰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으로 사는 게 보다도 그보다 더 크게 더 큰 사람은 좀 바보같이 큰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더 높다고 하는 높은 세계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래서 화광동진 또는 대지보다 대우가 더 크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좀 모자란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바보 그러니까.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 우리가 큰 바보라고 했었죠. 큰 바보 이야기라고 책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사상이 좀 있죠. 여기에 지금 그 용회이명 지와 명의궤를 보면서 군자가 배우는 것은 이런 대지보다 대우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좀
어리석은 듯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왕이 늘 똑똑한 왕보다는 좀 어리석해 보이는 왕이 더 큰 왕이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그런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화지진과 지화명인을 공부한다면 화지진은 해가 솟아오르는 아침을 상징하고 지화명인은 해가 지는 저녁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화지진은 희망을 상징하고 얼핏 지화명인은 절망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그 해가 떠오르는 태평성대 속에서는 그걸 그저 즐길 게 아니고 네. 자소명덕, 네. 명명덕을 해서 맞습니다. 자기 속에 소가를 길러가지고 네. 그 인해지의 싸가지 외에도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지성, 네. 감성, 네. 덕성, 영성의 사성을 키워가는 게 우리 젊은들에게 큰 화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지하명의는 우리가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항상 좌절하지 않고 네. 진리의 빛을 찾아가야 되듯이 문왕과 네. 기자의 예를 드셨지만 우리가 끝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가지고 네. 기자는 홍범 구주를 다시 네. 이 개작을 하고 네. 또 문왕은 주역을 네. 개작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뭔가 큰 스승으로서 네. 큰 사람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죠. 그렇지만 맞습니다. 이분들은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고 맞습니다.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네. 주는 게 얻는 것이라는 네. 겸손한 그 큰 바보가 되는 것이 그리고 제2의 김수환 추기경이 되는 게 우리 MZ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